예,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두문불출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첫 공식 행사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만여 장이 넘는 티켓이 다 팔려 나갔다고 했죠. 과연 내일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한동훈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콘서트를 하시는데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토크 콘서트 D-1입니다. 지지자들은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야외에 있었던 그 모임에서는 해바라기를 불렀었는데, 예, 지금은 붉은 노을, 깊은 밤을 날아서 이문세 곡, 그리고 나의 노래, 김광석 곡, 뭐 이런 등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등장 인트로 이승열의 나라 어때요? 라고 했더니 좋죠,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이런 블로그 등등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미 대변인, 네. 과연 내일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게 예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의 지지자들만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지금 행보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치인의 행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정치 셀럽의 행보로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팬들이 모여진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의미성을 띈다면, 왜냐하면 그 팬덤은 상당히 뜨거우니까 앞으로 뭘 본인들이 좋아하는 이 아이돌 같은 정치인이 무슨 행보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참 유례가 없는 광경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물론 유료로 북콘서트 등을 개최했던 정치인들은 있지만 티켓 가격을 차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의 팬미팅 같은 그런 동원을 하는 이런 행사를 기획했던 정치인이 과거에 있었나, 없었다면 왜 안 했었는지 좀 그 점도 좀 새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새로운 정치 지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팬덤, 연예인 같은 또 팬덤을 또 보여주면서 그 팬덤들이 확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토크 콘서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제명됐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자동 제명 시한이 오늘로 끝납니다. 자동으로 이제 내일로 되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상태고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팔다리를 다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재계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보수 논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동혁 이 거구파가 자기의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대구에 출마해가지고 국힘 후보를 이긴다면 사실상 승리하는 거죠. 주도권을 잡는 거죠. 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예. 자, 조현삼 부대변인, 법적으로 가느냐, 해외로 잠시 떠나 있느냐, 아니면 출마를 하느냐, 일단 크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놨는데, 조현삼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몇 번입니까? 일단 가처분 신청은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법적 대응은 안 한다.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사실을 법조인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학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실상 정치 셀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잊혀질 수도 있는 유학을 결정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지는 무소속 출마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어디에 출마를 하는 것이냐, 아마 수도권은 절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영원히
배신자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라든가 부산처럼 국민의힘의 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사실상 1대1 그런 구도를 통해 가지고 당선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과연 현실화될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이 유력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세가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배신자 프레임이 얽힐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룡 전 의원님, 지금 어쨌든 출마를 한다면 대구 출마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가장 현재로서는 우세한데, 자, 그렇다면 대구의 어느 지역이 될 것이냐라고 갑론을박이 있어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에 나갈 것이다, 또는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에 나갈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구시장이 되면 결국 자동적으로 그 지역구가 비게 되니까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인데,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2.6, 주호영 12.7, 추경호 14.4. 자, 이런 순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다음 거요. 양자 대결로 지금 현재 김부겸 민주당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김부겸 대 이진숙 35대 43, 김부겸 대 추경호 34대 39, 김부겸 대 주호영 34대 36, 이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물론 만약입니다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로 낙점이 될 경우에는 추경호, 주호영 의원은 결국은 그 지역과 비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올 수 있는 대구 지역이 없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대구 무소속 출마로 국한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은 아직도 석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양당의 후보군이 윤곽이 나오는 것도 2달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은 보궐선거 지역이 어디가 정해질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마음을 먹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갈 곳이 대구밖에 없겠습니까? 부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는 서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1988년에 재도입된 이래로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는 4번 있죠. 1988년에 이철 박찬종, 1996년 서울 강남을의 홍사덕, 그리고 2013년 서울 노원병의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는 민주당이 무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번의 사례가 서울 무소속 당선 사례예요.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체급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생각할 때이고,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왜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항상 어떤 정치 행위를 할 때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걸 구체화해서 대중에게 설득한 뒤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해나가는 겁니다. 아마 내일 토크 콘서트에서도 그 왜에 관한 부분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기용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서울에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공천을 받으면 그 지역과 비워서 서울 출마도 가능하고, 또 부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하면 그 지역구도 비게 되니까 거기에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고, 물론 출마한다는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양한 전국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대구로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당내 지도부 또 당내 대부분의 여론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졌고, 중앙 권력을 가졌고, 사법부마저 어떻게 보면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방 권력까지 가졌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자제나 절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과 미래라고 해서 이쪽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도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제명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뭘까요? 낮은 자세에서 자기가 꼭 깃발을 들지 않더라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좀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다면 큰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본인이 헌신하고 백의종군할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그렇듯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 나올 가능성? 예,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런데 지금 백의종군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종군을 할 수 없게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퇴학을 당했어요. 학교로 치면. 퇴학당한 학생한테 검정고시도 보지 마라. 그리고 너는 아침에 와서 녹색 어머니회가 교통정리하는 걸 도와라라고 말하면은 그걸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앞서 제가 서울 무소속을 말씀드린 것은 오세훈 시장이 공천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아직 후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점을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용 대변인. 네, 우선적으로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당대표 그리고 매번 등판했을 때 본인이 좀 왜소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판, 본인이 깃발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진정으로 돕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큰 한동훈이 될 수 있다는 저는 뭐 그런 의견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